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2,968포인트 선까지 우뚝 섰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나 12시 부근이 넘어가면서는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2.16% 오늘 큰 상승 보였는데요. 99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1000선은 올라서지 못했지만 998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998.4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피부터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547억 원, 기관이 887억 원 물량 들어왔고요. 개인은 2,655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산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2,94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수급 상황이 코스닥으로 좀 많이 쏠린 모습이었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6%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12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0.17% 큰 하락을 좀 보여줬네요.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이버는 0.88%,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9% 상승을 하면서 9만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혼조세 나온 가운데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다 빨간불을 킨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0.82%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71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 SDI는 1%, 기아도 1%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세 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로 바람불을 켰습니다. 0.36%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위인 에코프로비엠 오늘 5.9% 상승폭 크게 가져갑니다. 펄어비스도 5.3%로 12만 2천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LNF 2.6%, 카카오게임즈 4% 상승을 하면서 오늘 게임주들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빨간불 키면서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보합권, 위메이드 오늘 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7만 9,900원 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0.41%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빨간불 키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3.1% 상승을 하면서 37,8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좀 호재성을 보였던 0.3% 상승한 시젠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상구님과 루카님입니다. 네, 출연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11월 17일과 24일에 방송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또 요점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상구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하신 강의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시작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아, 그럼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요즘 증시가 너무 메타버스, 너무 NFT에 몰려 있기는 한데 지금 저는 단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스윙급 딱 이 4, 4분기만을 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애매한 것도 아니고 딱 스윙급을 노리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았다가 빌빌거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네.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들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얼굴 맞대고 이제 직접적으로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뜰 수 있는 요소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이 상황은 코로나 확진세가 멈추질 않으니까.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에 지금 3,100명, 3,2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2,000명, 1,500명, 1,000명 드디어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신 다 맞았다, 뭐 부스터샷 다 맞았다 이 백신 이야기 접종률 나오면 90% 넘어가고 네. 지금 부스터샷 안 올라갈 접종률 이유가 막 없네요. 50% 넘어가고 확진자 줄어들고 이러면 당연히 맞습니다. 다시 주목받겠죠. 최근에 50대 이상 부스터샷은 많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겼다고 그쵸.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이 봤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 네. 따라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그 FDA 신청해 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어린 연령,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한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 임상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등등의 환경,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런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데 유럽도 확산세가 더 터지고 있고 다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봉쇄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000명을 넘어가는 등 이 확진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능성을 열고 보자고요. 백신도 치료제도 등등 이 확실히 안정화를 갖춰주면서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그리고 일단 현 시점이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거죠. 시행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풀어줬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 빼고는 시간 제약 없이 이렇게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가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2주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도 거의 다 풀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제가 저는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결국은 줄어들겠지. 언젠간 줄어들죠. 근데 네. 그 언젠가가 뭐 당연히 내일부터 당장 줄어들면 좋겠지만 아직은... 지금 이렇게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4, 4분기를 노리고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섹터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말하자면 뭐 말할 수 있죠? 항공, 여행, 면세, 뭐 카지노 많죠. 놀자 관련주들이 대부분일 맞습니다. 텐데. 그 모든 부분들이 네. 결국은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항공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섹터를 진입을 하던 그 특정 섹터의 대장격의 종목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공 대장이 누군데? 대한항공. 대한항공 제 역할 해줬다가 지금 조정받은 겁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여행 같은 종목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이 참좋은여행 이런 종목들이 제 역할을 해줬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썼던 섹터는 어딘가? 분명히 이 종목도 시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지 못했던 섹터가 어딘가?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백화점을 주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왜, 안 갔죠. 왜 네. 백화점을 주시하는지를 이제 얘기해 볼 건데 네. 현대백화점 재무 안 좋나요? 뭐 신세계, 대구백화점 뭐 전반적으로 재무는 좋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 기사 많이 봤거든요. 봅시다. 이제부터 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네. 지금 겨울이 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슬슬 사람들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려고 하려면 옷을 사야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 옷에 비해서 겨울 옷의 가격이 단가가 비싸죠. 비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통계치를 냈을 때
아우터 같은 옷들 있잖아요. 잠바라든가 혹은 뭐 점퍼라든가 네. 점퍼라든가 혹은 이제 외투 이런 쪽에 교체 주기가 보통 2년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터진 지 얼마 됐죠? 지금 2년 넘었죠. 2년 정도 집 밖으로 못 나갔네. 네. 지금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대부분 2년 전 옷이네. 타이밍적으로 근데 이제 나갈 수 있네. 2년 동안 이 옷을 네. 교환하는 그 주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그 옷들의 교체 주기까지 맞물렸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 네. 근데 제가 왜 이 섹터를 좀 짧게 보느냐, 아주 멀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스타팅은 부정적인 시야를 먼저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확산이 됐겠어요. 그럼요. 택배부터 해가지고 골판지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를 많이 받았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고연령층들,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 인터넷을 크게 하지 않았던 세대들까지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이 접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옷을 사거나 하는 스타일이지 인터넷 쇼핑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잘 사서 잘 입고 잘 드십니다. 네. 이런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순히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젊은 세대들도 인터넷 쇼핑 안 하는 그런 인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나는 있었죠.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살 거야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었는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인터넷 쇼핑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드 코로나 되면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마침 옷의 교체 주기까지 왔네. 이 타이밍이면 결국 참아왔던 소비 심리가 반발적으로 튕겨져 나가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사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백화점 하면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옷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백화점에서 매출 비중을 많이 많이 이렇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백화점 하면 뭐 식음료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 패션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식음료 아니면 화장품. 명품입니다. 명품. 백화점이니까. 제가 명품을 네. 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단가도 높고 하다 보니까. 높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네. 총 매출 비중에 명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긴 압도적인 하네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명품 비중이 40%인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따졌을 때 매출은 많이 가지고 오나 그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의류 쪽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총 매출은 명품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회사 백화점 입장에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는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는 거죠. 명품보다는 패션 쪽으로 해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명품 비중이 40%인데 네. 다른 백화점은 명품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이제 의류 비중이 높은 그런 백화점도 있겠죠. 신세계가 이번에 최대 실적을 낸 게 명품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네. 매출은. 근데 네. 의류 비중이 더 높은 백화점을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들어가가 아닙니다. 아직은 네. 주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 처음에 얘기했던 의류 교체 시기가 왔고 겨울이 왔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반발 매수 세력이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튕겨져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말에 대해서 이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연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에 분명히 버퍼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상대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현대백화점이죠? 의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신세계에 비해서 훨씬 높으니까.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패션 의류인 뭐 F&F나 뭐 다른 이런 브랜드도 있을 텐데 왜 백화점을 고르신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지 알고 패션 관련된 종목은 톡방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또 의류주들이 네. 이제 주목을 받는 타이밍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따가 이 이후에 화장품 얘기도 잠깐 할 건데 그거랑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의류 회사들의 옷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랑 의류를 만들어서 이 단일 회사랑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그중에 일단은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백화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성적을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 4, 4분기 매출 누가 1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혹은 아니면 영업이익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출을 누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따졌을 때는 이 중에서는 저는 현대백화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차트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앵커님한테 말했듯이 내일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했던 네. 이유를 봅시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현대백화점 주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75,000원 라인의 중요한 지지 자리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있죠. 불과 지금 이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75,000원을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이 종목을 주시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주요 이평선 라인들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다 올라타는 액션을 해서 이때 공략을 하려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시세 반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네요. 이 타이밍에 이제 4, 4분기를 노리고 다시 75,000원 라인의 지지를 한 번만 더 탄력을 받아준다면 저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좋은 주가 흐름까지도 그래서 짧게는 85,000원 길게는 9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길게 보면 안 된다. 지금 단타로는 안 돼요. 주가 흐름이 안 좋아. 그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반등 타이밍 노려서 스윙급으로만 4, 4분기 매출로만 보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요소. 지금은 소비 심리가 응축됐던 소비 심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소비 이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어르신들도 여태까지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이 편의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이 참아왔던 소비 심리가 터져 나가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 봄도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일상이 다시 돌아온다면 정상적인 구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편한 인터넷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터져줄 이 타이밍만 노려서 한 달 말고 세 달 4, 4분기 노려서 이제 4, 4분기 실적 기대가 고치된다. 여태까지 소비 매출이 굉장히 터졌다라는 그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전에 금요일인가 이런 기사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떤 기사죠? 정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어떤 정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네. 내수 경기가 점차 살아나는 조짐이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이 기대가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저번 주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서 해야겠다. 너무 메타버스만 하니까 그래도 올 연말을 대비할 그런 종목, 그런 섹터를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내수 경기가 조짐이 좋다. 왜? 사람들이 참아왔던 반발 매수 소비 심리가 터져 나올 거다. 네. 언제까지? 연말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화점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네.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화장품 화장품주들 정말 안 갔었어요. 전망에 대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광군제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LG생활건강이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 기대가 조금 되는 와중에 부분이 아닌가. 중국 정부는 자국 제품 써라라고 하는 많이, 얘기도 자주 하면서 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타격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도 그러니까 있었죠. 기대감과 이게 같이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있지만 근데 올라야 되지 않나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나 네. 여기서 저는 한번 꼬아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우리나라. 주가가 형성된 화장품이요? 아니요. 그냥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는 화장품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개는 될 것 같은데요. 2만 개 정도 됩니다. 아, 2만 개요. 네. 대략 19,000 뭐 몇 개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거의 정말 2만 개에 많네요. 가까운데 그 중에 20%약 4,000개가 작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에요? 그만큼 이 화장품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풀렸나 수월하다, 네, 좀 봤네요. 수월하고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고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중국에서 잘 나가건 어디서 잘 나가건 그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이 조금 버거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비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옥석 가르기가 더 힘들게 되었네요. 근데 제가 왜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고 계세요, 정말로? ODM과 OEM을 이해하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는 제 이제 주문 위탁 생산자죠. OEM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제조업자. 네.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다 자기가 직접 공장 가지고 직접 아니겠죠. 제조하나요? 아니죠. 아니겠죠. 직접적으로 이걸 제조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략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ODM은 생각보다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합치면 얼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많이 합니다. 주네요. 근데 그 네. 중에서도 그 회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레시피 화장품 회사에서 레시피를 갖다 주면은 네. 아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덩치가 크고 연구원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막 이런 회사들은 아 이렇게 하니까 피부 효과가 좋던데 니네 이걸로 상품화 해볼래? 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이 회사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와, 200개 중에서는 한 정말 얼마 없을까요? 20개. 한 서너 개 됩니다. 아, 20개도 아니고 서너 개. 대장격의 종목들이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상장하고 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 이 정도는 돼야 야 설화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이거 하니까 피부 어려지더라. 이거 하니까 미백 효과 있더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 두 종목을 예주시해야 된다.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는 엄청 많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적다. 네. 만드는 회사는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계속 바쁩니다. 뭐 서너 개 더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나 이 정도는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대표 두 종목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물론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 몰랐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는 회사가 이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기나 마나 했다가 그 얘기 쏙 들어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더라도 마스크가 과연 없어질까요? 아니요.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다 완전히 풀리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다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너무 편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 위드 코로나 풀리면서 네. 눈화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거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사람을 만나면 네. 벗긴 벗어야 벗어야죠.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뭐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화장품 판매회사보다는 제조회사를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대표 두 종목을 말했지만 이 대표 두 종목도 현 시점의 주가 흐름은 아직 안 좋습니다. 결국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네. 그 타이밍 맥점 잡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뭐 저네요. 상궁님이시죠. 그렇다는 네. 거.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이렇게 앞으로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메타버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대장격의 종목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죠. 기술주들이 뭐 삼성전자든 등등의 대장격의 종목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그 대장격의 종목들을 분명히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확진자가 더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가 더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위드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결국 리오프닝 주들도 갈 거다. 그 타이밍에 맞게 매출 실적 잘 낼 수 있는 백화점, 화장품 섹터를 수익급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 종목을 선별해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주식의 기본이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테마주를 또 눈요기하는 것보다 저점에서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점, 매점을 아시는 분은 상군님밖에 없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